안녕하세요. 역사를 잘하는 박사입니다. 옛날 유연이라는 사람이 흉노 땅에 한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진이 혼란한 틈타 북방에 세운 것이 한나라입니다. 세기 319년 유연의 족자인 유효가 나라를 한나라에서 조나라로 국호를 바꿨습니다. 근데 원래 유연과 유청의 정수였던 칼족의 수장 성덕이 동시대에 같은 이름의 조나라를 세웠습니다. 먼저 세웠다는 의미에서 유의 조를 전조라고 하고 성덕의 조를 후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당나라 때 편찬된 진서에서는 진나라를 정통으로 밖에 그 당시 한 정권 모두 봉기가 아니라 제2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당나라 고조 이연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때문에 이름을 피하기 위하여 이름 대신 자를 이용해 유은혜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나라 3대 전폐제 교방의 시세 때인 가평영가에 출생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비범하였고 7살 때 모친 사형을 당하여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이를 애처롭게 여겼다고 합니다. 같은 종족과 불악에서 이를 탐복하고 칭찬하였으며 동시에 사공, 왕창 등이 이를 듣고 가상히 여겨 전문화하였습니다. 이유는 공부를 좋아하여 밤에도 쉬지 않았으며 상당히 학자, 태의를 스스로 섬기며 한학의 경전들을 공부하였습니다. 모시, 경시역, 마시상서에 특히 심취하였습니다. 또 춘추자시전, 손자병법, 오자병법을 공부하였고 사기, 한서와 같은 역사책까지도 안 읽은 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해는 동문생인 주기 품령 등을 돌아보며 나는 한서의 전을 읽을 때마다 소하 육가에게는 무가 주벌과 관영에는 머니 없는 모습을 보고 항상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다. 도라는 사람이 넓혀 나가는 것인데 한 병문이 지식에 무지한 자가 된다면 이런 군자에게 수치하고 같다고 했다. 소하 육가는 고조를 섬기면서 보응후 족조차 세우지 못했고 주발과 관영은 한나라 문제를 섬기면서 상서의 아름다운 흥하게 하지 못했다. 어찌 애색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는 모하게도 힘쓰기 시작하면서 어지않아 문물을 겸비한 장부가 됐다. 이윽고 장성한 유해는 발이 원수민처럼 길어 활을 잘 쐈고 힘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키는 8척 4천에 달한 거구를 지녔다. 또 수염은 3척 남짓이 길렀고 명치에는 3척 6초 정도의 길이의 붉은 털 세 가닥이 나와 있었다고 한다. 당시 관상을 절복으로 소문난 최의지도 유엔의 관상을 보고 비범하며 놀라기도 했다. 그 이후로 최의지는 유엔을 존경하여 그를 따랐다고 한다. 공사업 등과 같은 다른 자들도 유엔과 결혼하여 친분을 맺었다. 한의 연간 서기 264년 유엔은 연질 신분으로 이 나라의 수도에 나가게 했었다. 당시 실권자였던 사모소가 그를 매우 호대하였다. 유엔은 나경에서 왕미, 왕혼, 그의 아들 왕제 등을 비롯한 여러 명사들과 친분을 쌓았다. 황씨 연간 서기 265년 왕혼이 무제 사마엠에게 여러 차례 유엔을 청구하였다. 사마엠은 마침내 유엔을 불러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사마엠은 유언이 품모는 설령 유여일제라 할지라도 그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왕제에게 말했다.
이에 왕제가 대답하기를 유연히 풍부는 실로 폐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무의 재간과 현명함은 유연아 기빌제보다 큽니다. 폐하께서 만약 그에게 동남의 업무를 맡기신다면 오해 평정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마염의 왕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했지만 공성과 양료가 동호를 평정한 유연이 강동을 들어 하려고 하면 제발 길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황제 사마염은 그만뒀다고 한다. 이후 토벌수 그 기능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이희가 유연을 투입해 진압하자는 말을 하였다. 이번에도 공순이 서랑을 평정한 유연이 여러 민족들을 끌어안으면 더 큰 문제라고 하였다. 이의 주장을 논파해 결국 사마야은 유연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 뒤 앙미가 낙양을 떠나 다시 고향의 동네로 돌아가게 되었다. 유연은 구곡 끝자락까지 그를 배웅하고 술을 마시면서 울면서 말했다. 앙헌과 이희는 나와 동양 사람인지라 서로 잘 알고 있어 매번 조정에 나를 칭찬하고 증거해주고 있으나 몇몇 이들이 참을 퍼부으니 이는 내가 원한 바가 아니다. 해일 그 짝이 없어 하고 말했다. 나는 벼슬에 욕심이 없고 단지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다면 족할 뿐이요. 나는 아무래도 나강에서 죽어 영원히 그대를 다시 만나지 못할 운명인가 보다 하고 말했다. 이후 강경한 감정에 격하여 술을 마음껏 들이키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니 같이 앉아있던 이들도 모두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한다. 무제 사마하고 제왕 사마이가 인질로 있었던 유연에게 영웅의 자질이 있어 혼란이 두렵다면서 제거할 것을 말했다. 사마염이 이를 따르려고 했다가 왕혼이 죄도 없는 사람을 원만으로 죽이는 게 도리냐고 주장해 결국 사마염의 유연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명 5년 부친 유표가 죽었다. 아버지의 지혜를 계승해 흑노의 자부수가 되어 다시 고향인 병지로 돌아갔다. 유연은 태강 10년 11월 서진 조정은 남흑로 오부에 도의를 설치하면서 유연을 북부 도의로 삼았다. 유연은 형부를 엄정하게 집행하여 간산자들을 벌하고 백성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겼다. 오부의 혹을 뚫고 요즘의 귀주의 옛날 유생들이 빈격으로 모여들었다. 양희 5년 10월 무제 사마염이 죽었다. 해제 사마청이 황해를 계승하자 무제의 장애인 양준이 정권을 잡았다. 당시 유연은 정치를 잘해 남흑로 오부 전체로부터 인정을 받았기에 양준은 유연을 오부 전체를 통과한 건희 장군 흑로 오부 대도독에 임명하였다. 한강 향후에 봉하였다. 흑로적 학상 학도원 행자가 무리일국의위원에게서 이탈하여 이강 4년과 원강 6년에 연달아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 위원에게 책임을 묻고 면직시켰다. 학산이 나는 4개월도 안 지나 진압되었으나 그 동생인 학도원은 강족 계열의 이민족의 나란강족 노소족과 연합해 북지 태소의 장손을 살해하는 등 서진에 입힌 피해가 컸다. 이광 9년 정월 성당 사마영이 업에 주둔하면서 유연을 영봉으로 고향에 영석장군 감오부 군사로 삼았다. 영명하기로 유명한 유연의 아들 유충을 정로장군이라 삼았다. 파랑의 난이 일어나 전 대륙에 큰 혼란을 빠진 것을 보며 우현왕 유소는 여러 흑노족 유력자들을 불러 모아 유연을 중심으로 흑노족을 부흥시키자고 하였다. 유연은 대선으로 추대하기로 서로 모의한 뒤 호연을 업으로 보내
알리게 하였다. 이 소식을 몰래 전해들은 위원은 장례식을 핑계로 떠나라고 하였지만 거절을 당했다. 일단 후연유로부터 돌려보내 먼저 가서 오부의 호족들을 소집에 기다리라고 하였다. 번유는 일단 사마영 곁에 남아있었다. 양안 5년 서기 304년 3월 성당 사마영이 형태자에게 올랐다. 위원은 등기교위에 임명됐다. 그리고 7월에 동해양 사마월이 사마영 토벌군을 선포하고 해제를 받들어 업으로 징계에 왔다. 사마영은 유엔을 보국장군으로 삼았다. 이후 탄금전투에서 사마월을 격파한 사마영은 해제를 포로로 잡아 돌아오고 유엔은 건곤장군으로 다시 임명하고 오도배에게 봉하였다. 그때 마침 유주의 안북장군 왕중과 동령궁 사마 등이 선비족과 오한족 10만 군사를 일으켜 남하하였다. 이호는 병력이 절실히 필요해 사마영의 행덕 오부의 군대를 일으키겠다고 말하였다. 사마영은 일전에 부탁했을 때와 달리 크게 기뻐하며 이혼을 북선 후 잠승상 군사로 삼고 병지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때 바로 장군 왕육도 감시차원으로 유엔을 따라갔다. 영한 원년 4월 8일 사국성에 도착한 이후에 유선등의 추대를 받아 마침내 대선우에 오르니 불과 22일 만에 5만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이후는 사국 이석을 도읍으로 하고 아들 유충을 농려왕에 봉한 다음 사마영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좌우 일갱에게 정리에게 기병 5,000을 개를 주어 사마영의 부하인 북충랑량 왕수를 돕게 하였다. 그러나 유갱이 출마하기도 전에 왕수가 이미 사마등에 격파를 당했다는 보고를 듣고 출병을 그만두었다. 이후 사마등이 선비족 백발부로부터 군사를 빌려 사국을 침공하였다. 유원이 이에 맞섰으나 패배하였다. 유원을 격파한 사마등과 택발의타는 더 나아가지 않고 분수 동쪽에서 맹약을 맺고 돌아갔다. 한편 유엔이 있다는 사이에 왕중과 사마등의 군대와 맞섰다가 여러 차례 격파가 당한 사마영은 낙양으로 도주하기로 결심하고 새벽에 출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마영의 모친인 태비 정씨가 업선을 사마에 떠나지 않으려고 하였다. 사마영은 감히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다. 그러다가 사마영의 휴식 기명만 거느리고 노지와 함께 황제를 모시고 낙양을 향해 달아났다. 사마영에게 버림한 수만 명은 제게게 무참히 역사를 행했다고 한다. 이호는 사마영이 낙양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단식하였다. 내 말을 채용하지 않다가 거꾸로 스스로 도망하고 무너졌으니 정말로 못난 놈이다. 그리고 유경과 자도록왕 이연년 등에게 기병 2만 명을 주어 선비족과 오한족의 토벌을 명하였다. 유선 등의 대업을 위해서는 선비와 오한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국계 간의 명령을 철회하였다. 원년 10월 수도를 자국성으로 옮겨 한항을 칭하고 전원, 후관, 초관, 3대조의 황제들에게 제사를 올렸다. 독자적인 연원을 개헌하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이때 이연의 명성을 듣고 오랑캐뿐만 아니라 한족까지 그에게 기부해왔다. 일찍이 등령에 실패했던 진언달도 서신에 응해 유연의 밑으로 들어왔다. 유연은 우이한왕 유선을 승상 최후를 어사대부 자왕 유갱을 태우로 삼았다. 동문 생인 법륜과 주기도 불러 각각 대홍녀 태상에 임명하였으며
또 친구 최의지를 학문양으로 삼고 조카 유를 법무장관으로 삼았다. 이들 중 유연히 스승이던 최유만은 관직을 굳게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원년 서기 304년 12월 사마등이 장수 서편을 파견해 또다시 공격에 왔다. 유엔은 태령으로 나아가 서편을 무찔러 대승을 거뒀다. 이후 근무장군 유유를 따라 태호로 보내 정도를 점령하고 유호는 계속 진격에 상당히 현지 둔유 장자를 빼앗았다. 관군장군 교희를 파견해 사가의 계효를 빼앗았다. 다만 교희가 계효 현령 가호를 죽이고 그의 처를 정심하자 능력하려다가 죽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유연은 친히 계효로 가 교회를 사계급 검명시키고 이를 갖추어 가온의 장사를 지냈다 한다. 원희 2년 서기 305년 초 사마댕이 장수 사마유 주랑 석산 등을 파견해 유엔을 더블게 하였다. 사마유 등이 이석의 분성을 공격에 점령하자 유엔이 육군을 일으켜 무화장군 유흥을 보내 사마유 등을 치게 하였다. 유흥은 적군과 사철에 교전하여 전부 승리하고 사마유 등은 패하여 돌아갔다. 원희 2년 서기 305년 6월 이번엔 유엔이 사마등을 공격하였다. 유기에 빠진 사마등이 황급히 탑발의타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탑발의타는 수천 기병을 거느리고 달려와 한의 장수 김우던을 참수하였다. 이때 하필 이석에게 뒤기운이 흉년이 들어 유엔은 군대를 여정으로 옮겨 주둔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군량을 수고할 수 있는 저각으로 가면서 태유경을 이석에게 남겨시키게 하였다. 태사는 독에게 곡식을 원반에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원희 3년 서기 306년 12월 태제 사마월은 동령군 사마등을 내려보내 업을 지키게 하였다. 유군을 병주사사로 삼아 새로 부임하게 하였다. 이에 유연은 전장군 유경을 사지질 정도 대도독 대장군을 삼아 병주사사 유군을 판교에서 외국의 진양에 들어간 것을 막게 하였다. 그러나 유군은 오히려 패하였다. 유군은 무사히 진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시중 유원과 오강록 대부 왕룡이 나가 유엔에게 말하였다. 전하께서는 거명하신 지 여의 1년이 지났으나 예전 것만 지키고 계셔서 왕의 위치를 널리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방으로 장병을 풀어 결전을 보이시고 유곤을 후세 하동을 평정하신 뒤에 황제를 지칭하시고 남쪽으로 나아가 장안을 국가의 도읍으로 삼으신 다음 관정의 무리를 건드리고 나경을 석권하실 수만 있다면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산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조가 기반을 닦아 항우의 천하를 멸망시킨 창작입니다. 이거는 기뻐할 말이다. 내 마음도 그러하오. 원희 4년 서기 307년 3월 유엔은 극군을 경량하고 도빈 이석으로 돌아왔다. 이때 유군이 이석에서 한명이 떨어진 곳에 선비적 버럭들을 촘촘히 배치하여 그 수가 만여호에 달하였다. 유연은 두려움을 느끼고 포제를 옮겨 주둔하였다. 그러자 하동과 평양의 여러 속현과 보루들이 한나라에投강하였다. 갈족의 성육, 상당의 호족, 상배독, 풍말돌 등이 잇따라 기술하였다. 유연은 모두 받아들이고 간직으로 써야 했다. 이때 장배독은 천하황 풍마돌을 더도부대 성력은 보안장군 평진왕에 각각 김명대의 군사를 동설하였다. 유연은 낙평에서 2,000명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 오한족의 장모 리더에게 몇 번이나 서신을 보내 기술할 것을 권하였다.
장몽 이도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성능이 장몽 이도에게 거짓 투영하여 그 휘하의 부하들을 설득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뒤 기회를 봐서 장몽 이도를 사로잡고 그와 부하들을 흡수해 요인이 아래로 다시 들어갔다. 이유는 성능의 공을 취하하며 그에게 도덕 선동 증토죄의 분사를 더하여 상을 주고 장몽 이도의 무리를 그대로 이끌게 하였다. 5년 세기 308년 정월 모근 장군 유청 등 10여 명의 장수를 파견해 태행산을 점령하게 하였다. 보안 장군 성력 등 10명의 장수들에게는 동쪽으로 조위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오지 5년 세기 308년 5월 도덕들을 건드리며 악명을 떨치던 왕민은 자신감이 생겨 낙영성에서 도전했다가 왕년에게 대피하고 유일하게 폐장병과 도중에 합류하여 유연에게 기수하였다. 유연은 시중 의사대부를 보내 오랜 친구인 왕민을 영접하였다. 그를 시중 사회교육의 특징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 사촌 동생 왕상 역시 신기의 사랑으로 삼았다. 원이 5년 세기 308년 7월 평양을 침략하여 평양대수 송추를 폐주시켰다. 가동대수 노수를 전사시켰으며 이후 유혈이 포자를 전도하자 상군에서 사부의 선비족을 이끌던 추장 6춘년 저족 주장 선징이 한나라에 태왕에 왔다. 연봉 언년 세기 308년 10월 징제하여 대사면령을 내리고 연봉으로 개원하였다. 아들 유하를 대장군, 유청을 거기 대장군, 조카 유를 영양 대장군으로 삼았다. 영보 5년 세기 308년 11월 경주사사 유건이 상당태수 유동과 선비족 군대를 이끌고 호관으로 공개 진동장군 기무다를 폐주시켰다. 영병 5년 12월 대장군 유하를 대사마 양왕 상사는 유한락을 대사도 진유왕 어사대부 호위원의 일을 안문 공공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종시 멀고 가까움을 구분하여 군왕과 현왕으로 구분하여 봉하였다. 다른 성들도 공나에 따라서 공후에 봉하였다. 영봉 2년 서기 309년 정월 대사령 선우수지가 평양에 천자의 교훈이 있다며 평양을 도구로 하면 사마시 진나라를 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언하였다. 광문제 이현은 그 말을 듣고 평양으로 전도하였다. 연봉 2년 309년 3월 지인의 자적 노장군 주탄이 한나라의 길선에 수도 낙양이 외롭게 되어 약이 졌다고 알렸다. 주탄을 전봉 도덕으로 삼고 멸진 대장군 우경을 대도덕으로 삼아 예장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유경이 예왕에서 이기고 허기장과 안감을 연진에서 개파한 후 남녀 3만 명을 황하에 박대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어는 노하여 유경을 무슨 면목으로 짐을 다시 만나게 했냐며 또 천도가 어찌 능히 이를 용납하겠는가. 내가 제거하는 것은 30분이니 이거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어찌 죄가 있겠느냐며 유경을 평로장군으로 내치고 왕비를 정동대장군 청주목으로 삼아 초왕 유청과 함께 호관을 공양하도록 하였다. 하서 5년 세기 309년 5월 어떤 이가 분수가에서 옥새를 밟게 하였다. 그 키가 1천 2분이었고 사방면으로 유심보지라는 글귀가 세워져 있었다. 이는 복권의 대명사인 왕망이 만든 옥새인지라 발견한 자가 연해광이라는 글귀를 추가로 새겨서 유연에게 바친 이를 상서로운 징조로 여긴 유연은 경내의 제수들을 사멸하고 연호를 하서로 고쳤다. 이때 아들 유유를 제왕에 봉하고 위롱을 노왕에 봉하였다. 하서 원년 세기 309년 8월
초항 유총 등에게 진격의 낙양을 공격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유총은 평북장군 정부를 격파했지만 의령에서 빠르게 승리한 것을 믿고 방비를 소홀히 하다가 패하였다. 하사 원년 서기 309년 10월 유총 왕미 시한왕 위요 여여망 유경 등에게 정예 기병 5만을 인솔해 낙양을 다시 공격하게 하였다. 정로장군 호연화가 진의 장수 북궁순이 이끄는 결사대의 공격으로 죽었다. 호연일기 부하들이 반란으로 살해되었으며 광문제 위원은 군사를 돌리게 하였다. 유청이 서진이 군사를 야간히 두 장수가 죽은 이유로 군사를 돌리면 안 된다고 하였다. 낙양을 공격해달라고 청하였다. 황제 위원은 이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14일에 동해항 사마을의 장관 손순이 기습하여 강군 장군 호연양을 죽이고 평진 장군이 안양의왕 유를 식사시켰다. 선우수지가 지금 서진의 기신을 엉성해 대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라면서 시민의 낙양을 함량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청 등을 불러 돌아오도록 하였다. 하사 원년 서기 309년 12월 도대장군 공장왕 유연을 파견해 전북대장군 유름, 안북장군 초고, 평북장군 엄상과 함께 동쪽으로 가서 내왕에 주둔하도록 하였다. 왕비가 자장사 저옥으로 하여금 안동장군이 업무를 수행하게 동쪽으로 가 청주를 공략하게 하면 그의 집안 사람들을 영접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하라고 했다. 또 진령 우한낙을 탭으로 삼고 초항 유충을 대사로 강동 유연년을 대사광으로 임명하였다. 광문제 위원은 병세가 점점 이징해지자 태제 유한낙 등을 불러 요조를 내렸다. 제7년 만에 광극전에서 봉화하였다. 위원은 결국 꿈에 그리던 낙양 공격을 이루지 못한 채 죽었으며 그의 뒤로 태자 여화가 이었다. 광흥원년 310년 9월 여화를 제거하고 황위에 오른 소무제 유청이 영광릉에서 광문제 유연의 장수를 지냈고 10월을 광문이라 하고 묘를 호재라고 하였다. 이상 유연이라는 사람이 북쪽의 흥도 땅에 한나라를 세우고 평양의 도반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천안, 후한, 촉한, 북쪽에 세운 나라를 북한이라고 합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